김원중 선수가 만약에 아파버리면 팀이 답이 안 나와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김원중 선수를 다들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50 세이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60 세이브 넘겼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세이브를 꾸준히 쌓는 게. 최준용은 마무리로 가봤는데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내구성 문제 때문에 마무리로 풀타임을 못 할 거예요. 정철원 선수도 뭐 마무리 후보는 될 수 있죠. 마무리 후보. 나이도 99년생이니까 뭐 정철원 선수가 오히려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말고 김원중 다음을 생각한다면 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라고 봅니다. 뭐 경험도 그렇고 뭐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홍민기 선수를 마무리로 쓰면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웅 마무리 그러면 선발은 누가?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로 돌리기에는 그만큼 이닝을 먹어줄 선발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박세웅 마무리는 진짜 아직은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김원중 선수 어깨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 이런 방구가 없어가지고 뭐 무소식이 희소식인가 하고 있는데 김원중 선수가 만약에 아파버리면 팀이 답이 안 나와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최항, 정성종, 박승욱, 방출설. 박승욱 선수는 모르겠다. 정성종 선수는 개인적으로 왜 데리고 가지? 저는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마무리 캠프도 왜 갔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최항 선수도 좀 입지가 애매해진 것 같고. 윤성민 선수는 마무리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풀타임이 본인이 목표로 하는데 일단 김원중 후임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너무 김원중 선수를 다들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50 세이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60 세이브 넘겼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세이브를 꾸준히 쌓는 게. 신윤우 선수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보여준 게 지금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데리고 갈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방출을 좀 더 해야 될 텐데 이건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출을 좀 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방출을 할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최준용은 마무리로 가봤는데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내구성 문제 때문에 마무리로 풀타임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력으로 고쳐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40이닝 정도만 쓸 수 있는 투수라고 저는 봐가지고 마무리는 아마 하기 힘들 거예요. 박세웅 마무리. 근데 양승호 감독 때면 2012년 때니까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정철원 선수도 뭐 마무리 후보는 될 수 있죠. 마무리 후보. 나이도 99년생이니까 정철원 선수가 오히려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말고 김원중 다음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라고 봅니다. 뭐 경험도 그렇고 뭐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홍민기 선수를 마무리로 쓰면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발로 가는 게 좋죠. 홍민기 선수 기본적으로 그 내구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어가지고 내구성이 안 좋은 선수는 불펜보다는 선발로 가는 게 좋고. 박세웅 마무리 그러면 선발은 누가?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로 돌리기에는 그만큼 이닝을 먹어줄 선발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박세웅 마무리는 진짜 아직은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근데 박세웅 선수도 이제 계약이 별로 안 남았을 거예요. 박세웅 선수가 언제 계약을 했지? 단위 계약한 지가 벌써 오래됐을 건데. 박세웅 선수가 22년에 5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23, 24, 25, 26, 27, 5년 계약이니까 박세웅 선수도 이제 2년 남았네. 단위 계약이. 그래도 아직은 뭐 내년하고 내후년이 있으니까 막 급한 상황은 아니네요. 아직은 괜찮네. 근데 단연 계약 끝나고 나면은 선발로 계속 갈지 아니면 보직을 바꿀지 이런 고민을 조금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아직은 2년은 남았습니다. 박세웅 선수가. 나균환 선수가 내년에 FA일 것 같고 단연 계약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나균환. 일단 26 시즌 종료 후 FA입니다. 단연 계약 시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그 계산서는 선발이라 금값일 겁니다. 이태경 선수는 군대를 갔기 때문에 아직은 뭐 방출 그건 아니고. 참 선발 투수가 귀한 존재라 가지고 선발 투수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확보를 해놓는 게 좋죠.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가 욕을 많이 먹어도 만약에 박세웅 없었으면 선발이 완전히 그냥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구가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선발이 너무 없어요. 리그 전체에. 좀 문제가 많이 느껴질 정도로 선발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냥 야구 팬으로선 선발이 너무 없어서. 나균환 선수는 A죠. A 등급 아닐까요? 연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상진 코치 2군 가서 홍민기 선발 만들어주세요. 저도 공감하고. 근데 김상진 코치가 1군으로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2군 그러니까 1군 투수 코치를 따로 안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카네무라 코치는 코디네이터고요. 윤성민 선수는 현역으로 갔습니다. 현역으로 갔는데
그 훈련소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훈련소에서 다시 빠꾸를 먹어서 나왔습니다. 한동이랑 정복은이 되게 무서운 선보였다. 정복은 선수는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은 한동희 선수는 조금 상상이 안 되는데 약간 그 저는 좀 그런 게 최준용, 한동희, 정복은 다 부산 경남고잖아요. 경남고인데 이미지는 최준용이 제일 선배 같아요. 왜 왠지 모르겠는데 저만 이런가? 약간 그러니까 최준용 선수가 20살 때부터 활약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최준용 선수가 제일 선배 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후배지만 어릴 때부터 잘해서 그렇겠죠. 그 최준용 선수가 아직 나이가 많죠. 최준용 선수가 2002년생이에요. 01, 99. 정복은 선수도 99죠. 정복은 선수하고 한동희 선수가 동기인데, 둘이가 동기인데, 그러니까 1학년 때 3학년이었으니까 무서웠겠죠. 최준용 선수 군대 문제가 사실 제일 걸리죠. 최준용 선수 군대가 이제 아시안 게임을 노려볼 만은 한데 악겜 금메달이 너무 쉽지 않다. 대표팀이 가도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가지고 정현수 선수도 그쵸. 정현수 선수도 대졸인지라 4년제 대졸이라서 정현수 선수도 01이네. 정현수 선수 01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스트는 최준용, 정현수, 악겜, 금메달 이러면 제일 좋은데 근데 사실 투수는 그냥 군대에 가서 어깨 쉬고 오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투수는 어차피 쉬는 기간이 좀 필요한 보직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민석 선수가 팀당 3명씩이나는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뭐 군대 가야 되면 그냥 군대 가가지고 좀 쉬다 오면 되지. 어차피 2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맞춰서 가면은 한 시즌만 빠지는 거라 가지고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군대 문제는 항상 뭐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민석 선수는 상무로 갔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될 때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군대까지 밀어놓고 이민석 상무 1차 붙고 이제 그 실기를 포기했죠. 했는데 그러고 이제 오니까 불펜으로 보내버림. 그러니까 물론 못하긴 했는데 본인이 못한 것도 있는데 했는데 패전 처리로 쓰는 건 뭘까 대체. 김진욱 선수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진승현 선수는 전역 안 합니다. 진승현 선수는 내년에 전역이에요. 진승현 선수는 그 전미래 선수와 같이 가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전역을 합니다. 이진아 선수는 상무 성적은 별로였는데 상무 성적은 말 그대로 상무 성적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잘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뭐 와서 잘하겠지를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또 군대 얘기로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노시안 선수는 기사가 나오면 제가 얘기를 하겠고 부상 걱정은 다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노시안 선수 거는 오피셜한 얘기가 나오면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거는 기사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썰인데 장세진 선수 뭐 저도 약간의 기대는 있습니다. 뭔가 기억에 남아가지고 왠지 잘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야구학회 겨울 학술 대회가 한양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양상문 코치가 특별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가봐도 재밌지 않을까? 양상문 코치가 사실 박사죠, 박사. 최초의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박사로 알고 있는데 한현희 선수가 김하성이랑 같이 왔죠. 예, 사진을 제가 찍힌 걸 봤는데 이건 아마 농구 기사로 가면 있을 겁니다. 농구에서 포토로 가면 있지 않을까? 예, 다른 사람들만 보이고 김하성 선수가 안 보이네요. 근데 뭐 김하성 선수하고 관계가 좋을 거니까 여기 사진이 있네. 자, 뭐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한현희 선수는 이 사진에 같이 안 나왔네요. 그렇고 뭐 얘기할 게 그렇게 마땅찮은 것 같은데 한현희 선수 계약 종료 아닌가요? 2+1이었는데 뭐 아직 뭐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3년째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3년차 옵션이 되게 돈이 안 3+1이었나? 아 3+1이구나. 2+1이 아니고 한현희 선수가 플러스1이네. 그러니까 내년이 아닌데? 잠깐만 내년이 4년째잖아요? 4년째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계약이 일반적으로 밖에 공개되는 게 이 부분적이다 보니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드네요. 일단 계약은 3+1이었습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23, 24, 25 플러스 26인데 이러면 내년이 이제 +1에 해당하는 해예요. 참고로 FA 계약은 그 규정 그 등록이 못 채워도 계약은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끝나면 연봉 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모르겠네요. 이거는 뭐 얘기를 안 하니까
플러스 원 계약이 정확히 어떤 계약인지 이게 막 되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염가로 어떻게 계약이 돼 있으면은 그냥 데리고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옵션 총액이 22억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게 마지막 해에 이 플러스 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올해는 좀 기회를 못 받기도 했어요. 물론 못한 것도 크지만 3시즌 동안 구단이 설정한 개인 성적을 달성한 경우 26년 시즌에 옵트아웃 할 수 있도록 했다. 아, 그러니까 옵트아웃을 하는 게 한현희 선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새 시즌 동안 구단이 설정한 개인 성적을 달성할 경우 옵트아웃을 할 수 있다. 근데 당연히 달성을 못했으니까 옵트아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그 말인즉슨 4년째의 계약이 굉장히 돈을 적게 주는 계약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도 같이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옵트아웃으로 풀어주는 조건이 걸린 거였네. 포츠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한현희 선수는 내년에도 계약이 남아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수 옵트아웃 계약이었네요. 우리가 자르는 계약이 아니고. 한신 10 감독이 롯데 왜 오죠? 네. 그냥 카네무라 코치가 차라리 감독을 하면 했지. 한신 20 감독은 뭐 올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요? 정훈 선수 은퇴 맞습니까? 예, 저도 모릅니다. 은퇴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정황상 그런 거지. 뭐 정확한 건 제가 정훈 선수하고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네. 기사는 연봉 협상 시즌 되면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정보근 선수 얘기는 뭐 야구 보시는 분들은 익히 많이 아는 얘기여가지고 유명한 얘기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유돈노 얘기인가? 네. 유강남 선수가 나쁘진 않은데 사실 근데 잘했다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냥 개 중에 낫다는 거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사실 뭐 면제부로 받을 성적은 아닙니다. 성적은 숫자로 나오는 건데 성적이 사실 훌륭하진 않아요. 그냥 진짜 애썼다 정도인 거지. 홈런이 너무 준 게 좀 아쉽죠. 그래도 10개 정도는 쳐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롯데 오기 전에는 그래도 물론 공인구가 좀 탱탱볼이긴 했지만 2017년부터 7, 8, 9, 20, 21 5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때렸는데 롯데 와가지고는 2023년이 오히려 잘한 게 돼버렸죠. 성적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샀죠. 방장님 26년 투수진 얘기 꼭 좀 해주세요. 자, 최준영님 감사합니다. 26년 투수진이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뭐 정답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 가지고 어느 정도. 근데 이게 그 부상이라는 변수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진짜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해요. 일단 시작은 선발진은 이렇게 할 것이고요. 불펜진은 중간 투수. 일단 올해 투수진 그대로 가는데 아픈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큰 틀에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작년에 중간이 나쁘지 않았고요. 유광남 선수도 이제 그쵸 계약이 마지막인데 근데 유광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5, 26 시즌 FA이긴 한데 FA 계약인데 25년 시즌을 못 채웠죠. 못 채워서 26 시즌이 끝나도 FA로 풀리진 않습니다. 풀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연봉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27 시즌 끝나고 FA 제치되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년 시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연봉 계약이나 이런 게 좀 얘기가 나오겠고 원태인 선수가 만약에 삼성을 떠나면 그건 해외 진출 아니면은 부인할 것 같은데 이민석 선수가 잘해주면 제일 좋고요. 아니 원태인 선수는 타팀 간다는 생각이 안 들죠. 물론 뭐 강민호 선수도 이적 이후로는 그런 게 없어지긴 했지만 네. 연봉이 40억이면은 300만 달러가 넘어가는디 원태인 선수가 만약에 타팀 이적하면 진짜 라이온즈 받고 부인할 거예요. 개인 원태인 타팀 이적 이거는 삼민호 사태 강민호 삼성보다 더 충격이고요. 이거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아닐까요? 약간 모두가 불행해지는 느낌입니다. 일본 2군이던 선수도 선발이 되는 리그랑 리그 수준 상담한 거 아닌가요? 근데 뭐 리그 수준이 사실 낮은 것도 맞기도 하고 근데 또 사람 선수라는 게 그 동기부여나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실력보다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발 기회를 꾸준히 받는 게 있으니까 일단 그렇고 이민석 마무리는 뭐죠? 네, 이민석 선수는 무조건 선발입니다. 불펜에 보내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선발로 가는 게 무조건 경쟁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 올해 성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김태형 감독 그러니까 내년에 성적 나오면인데 나오면 보르조인데 팀의 기조가 김태형 감독하고 같이 갈 생각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민석 선수 제구 불안도 근데 좋은 여름 2달 동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이 잘했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홍민기 선수가 너무 고평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보여준 기간이 짧아요. 홍민기 선수 한 달 정도밖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빠진 사유가 조금 불안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홍민기 선수는 물론 잘 하겠지만 조금 걱정이 있어요. 아직은. 이민석 선수는 걱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점을 생각하면 홍민기 선수가 훨씬 더 높은데 걱정은 홍민기가 더 많이 되고 고점은 홍민기가 대단히 높죠. 홍민기 선수는 아직 뭐 안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너무 보여준 기간이 짧아서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가지고 뭐 그렇게 전 박찬용 선수가 뭐 내년에 그냥 1번 타자 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 구단 기조에 맞는 감독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서튼 감독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될 것 같은데 2년 정도 꾸준히 보여준 선수 윤동희 선수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윤동희, 고승민 이 정도는 2년 연속으로 보여줬다고 저는 봐도 된다고 봅니다. 고승민 선수는 올해 포지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성적이 내려간 부분 조금 참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경모 감독은 이제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조성환 감독은 일단 방송하러 갔으니까 조성환 감독 대행은 일단 해설위원으로 갔으니까. 근데 뭐 이치 시즌 감독 이거는 뭐 사실 미래를 아무도 모르죠. 그렇고 전미래 선수는 12월에 옵니다. 내년 12월. 이성득 위원 근황 궁금하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안 하신 지가 좀 되셨죠. 근데 은퇴하시고 그냥 계신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냥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은 등산하러 올라가시던 걸 몇 번 봤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쉬고 계신 게 아닐까요? 이제 방송을 안 하시니까. 이성득 위원이 2020년 4월 22일부터 이제 해설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김태형 3년 더 계약이요? 불펜 투수 운영의 정권을 투수 코치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저는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무서워서 못 볼 것 같아요. 3년이나 더 봐야 된다고? 저는 겁나서 못 볼 것 같습니다. 투수 견환을 뺏어오면 모를까. 작년, 재작년, 올해 작년 같은 야구를 더 보면 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강철 감독이요? 이강철 감독도 근데 모르겠다. KT에서 놓아줄란가? 근데 개인적으로 이강철 감독 스타일이 별로 좋진 않아가지고 그냥 모르겠어요. 뭐 누가 오겠지 뭐. 네, 별로 야구 보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답 안 나오는 문제는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강철이 튼동보 혹사를 배운 사람인데 그쵸. 저 감독이 최고 믹서기인데 근데 이강철 감독은 좀 운이 좋은 게 이강철 감독 그 재료들이 훌륭하고 재료들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갈아대는데도 별로 티가 안 나요. 박영현 선수가 워낙에 잘 버팀. 나승엽 선수 수비는 좋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나승엽 선수 수비 진짜 5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못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래도 무난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왜 올해만 다들 생각하시지? 작년에는 잘은 못했어도 진짜 못 볼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데뷔하고 계속 못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좀 좋게 볼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타구질이 다르니까 그때는 프로에 이 정도면 보통은 이제 뭐 3루나 유격수 같은 걸 볼 정도 능력이 되는 것 같고 소버스님 시즌권 저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3루 내야 상단석 그러니까 맨 윗자리로 갑니다. 왜냐면 저는 1루 쪽에서 원래 야구를 안 보고요. 다음에 제가 콘텐츠를 찍어야 돼서 저쪽으로 안 가면 이제 민폐기 때문에 저는 저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명 감독이 동의대 잘했는데 지금 어디 가 계시더라? 지금은 어디 보자. 지금 동의대 24년까지고 지금은 어디로 가셨지? 이력이 안 보입니다. 정보명 감독. 동의대를 부산 최강팀으로 만들었는데 정보명 감독이 지금은 뭐 딱히 뭐가 안 보이네. 어디 계신지. 뭐 기사 같은 것도 안 보이고요. 지금 어디로 가 계신 거지? 행적을 알 수가 없네. 모르겠습니다. 24년까지 동의대 감독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이 안 나오네. 박찬영 선수는 연습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박찬영 선수도 잘했고 대견한데 너무 기대는 금물. 아름다운 2달.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있었다. 그리고 수비가 이 상태면 그냥 못 씁니다. 그냥 못 써요. 그냥 못 씁니다. 수비가 이 지경이면. 그러니까 방망이만 되려면 홈런을 엄청나게 많이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비 연습을 진짜 죽자고 해야지. 수비가 이 지경이면 아무리 방망이를 잘 쳐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뭐 워낙 열심히 하니까
뭐 어떻게든 보완을 하겠죠. 뭐 열심히 하는 선수니까요. 송정규 단장님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럴 얘기할 위치가 아니지 않나. 너무 이제 옛날 분이시고 56년생이신 것 같은데, 저 연세 때 현장 감독장 하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또 너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야구 현장에 안 계시던 분이 단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잘한다는 건 사실 뭐 너무 드라마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번트 연습도 당연히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번트가 올 시즌 번트 성공률 1위가 놀랍게도 롯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믿기지 않아가지고 찾아봤는데 1위가 맞아요. 75%거든요, 성공률. 근데 진짜 체감으로는 우리가 제일 못했거든요. 이 괴리인 대체가 어디 솟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진짜 놀랐어요. 우리 팀이 번트 성공률 1위길래. 근데 그만큼 번트를 많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실패도 많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번트 시도가 올 시즌에 롯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건 제가 기록을 봐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제가 바로 찾아질지 모르겠다. 아무튼 번트 시도가 대단히 많았던 것 같은 느낌. 하나는 뭐 외국인 선수가 그만큼 만 채워주면 힘들 거고, 김상진 코치 1군으로 오나요? 뭐 모르죠. 근데 지금 굴러가는 판 봐가지고는 김상진 코치가 1군에 안 계시면 사람이 없는데, 조금 그런 느낌입니다. 자, 시간이 늦었는데 162분이시네. 김태형 감독 계약 연장. 저 얘기는 뭐 올 시즌, 내년 시즌 끝나면은 뭐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지만, 또 계약 연장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죠. 근데 뭐 팩트는 어찌됐건 그 연봉 8억 받으시고 77 기록한 감독이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선 사실은 그 경질 안 한 게 사실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4강엔 들어야지. 5강 팀 예측이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직 뭐 선수 구성도 다 안 됐는데 예측을 하는 게 뭐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 가지고 지금 예측을 하고 하면 올해 순위 그대로 말해야 돼요. 그쵸. 8억을 받으시고 7실을 기록했는데 재계약을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773 뭐 이렇게 기록하면 모르겠다. 이러면 재계약할 수도 있겠지. 근데 775 뭐 이 정도면 들어가세요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돈이나 작게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연봉도 많이 받으셨으니까 번트 연습해야 될 선수 다 해야죠. 번트를 멀쩡하게 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정복은 선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성적 맞추면 야구의 신입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제가 예측할 수 있다면 제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구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단장하거나 해야지.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근데 저는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지금은 김민성 선수는 번트 잘 되지. 역시 잘하는 팀에서 오래 뛴 선수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죠. 보면은 그러니까 웃긴 게 롯데 번트 신인이거나 타 팀에서 막 온 선수가 제일 잘합니다. 잘됨. 근데 시간이 흐르면 롯데화 됩니다. 이게 진짜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이래요. 그러니까 작전 수행을 다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못해져. 전민재 선수도 트레이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성, 전민재 다 잘하는 팀에서 하죠. 타 팀에서 아직 롯데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아직도 155분이나 계신 거 보니 다들 12시간 다 돼가는데 유격수 전민재 이호준 있으니까 여름 휴가를 12월에 쓰고 있어서 억울하네요. 네, 영원 집사님. 근데 뭐 겨울 휴가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겨울 휴가도 겨울 휴가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성수기가 아니니까 뭐 싸고 안 사람 안 많고 뭐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제가 회사를 안 다녀서 그렇긴 한데 여름 휴가라는 게 왜 꼭 가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름은 나가면 힘든데 왜 굳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혁 선수는 1군에 사라지겠죠. 근데 또 몰라요. 뭐 대타 자원으로 생존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측이 한 개도 안 되는 게 진짜 이 팀에서 내년도에도 그냥 계속 잘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올해 사실 싹수를 보여준 뭐 이호준 선수나 박찬현 선수가 내년에 갑자기 못 해가지고 자 내야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진혁 선수가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팀이 대중이 안 잡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롯데라는 팀의 특징이죠. 항상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게 뭐 롯데라는 팀의 좀 매력이다. 말 그대로 계산이 안 선다. 네. 그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이 계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계산이 안 선다로 마무리가 됐죠. 이호준 선수 1년 수업료 내고 키워야 된다. 근데 그냥 전민재 이호준 같이 쓰면 됩니다. 뭐 굳이 수업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잘 같이 쓰면은 베스트고 주전을 한 명한테 몰아준다 그런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직 풀타임 돌 체력도 안 된 선수들이고, 저는 한준희 위원은 시구 한 번 꼭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한준희 위원 유튜브 콘텐츠가 올해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 어떤 그 야구를 진심으로 보기 위해서 축구 해설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진짜 저렇게 진심인 팬은 처음은 아니지만 방송에서 저렇게 진심인 게 보이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김태형 감독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내년도 같이 가는 것도 사실 별로 좋진 않은데 팀에서 재신임을 했으니까 그냥 응원을 드리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좋게는 안 봅니다. 제가 시즌 중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감독님 관련은 뭐 지금은 어찌됐건 내년도 같이 가니까 그냥 응원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어차피 계속 갈 긴데 우리 팀 어찌된 감독님인데 뭐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뭐 미호도 같이 가야지 어쩌겠어요. 자, 그냥 아무 주제 없이 라방을 열었는데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그 라방 챌린지 같이 가능하면은 뭐 데일리 라방 같이 해보자는 생각 좀 해봐가지고 지금 좀 시간이 있는 시기라 가지고 해보고 있고, 투네이션 이런 것도 해보고 좀 라이브도 조금씩 좀 더 형태를 갖춰 나가는 식으로 방송을 자꾸 해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롯데 유튜브 중에서 라이브를 정기적으로 하는 채널은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뭐 야구 얘기 도란도란 하는 느낌으로다가 비시즌에 그냥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재밌으니까 그렇게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다 보니 벌써 1시간 2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폭풍같이 소식이 몰아치고 아마 이제 12월 중순이니까 이제 연봉 계약 얘기가 나올 시기가 됐죠.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연봉 계약, 그다음에 방출희 선수 이 정도가 또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소식들이 나오면 또 바로 전달을 해드리고 또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계약하고 방출희 선수 나오고 그 다음에 등번호 정하고 뭐 이 정도 순서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기간 때 산 유니폼들 등번호를 아직 다 안 붙여놨는데 등번호 바뀌고 하면은 아마 또 마킹할 선수들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번호가 또 조금씩 바뀔 텐데 그런 것도 짜잘한 재미 포인트인 것 같고요. 12연패 때 감독이 왜 아무 역할도 안 했을까요? 아무 역할도 안 했다기보단 본인도 당황하신 게 눈에 보여가지고, 본인도 12연패 처음 해보셔가지고 그냥 8연패쯤 가니까 약간 멘탈이 나가신 게 보였죠. 뭐 인터뷰 상에서도 뭐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실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감독 때문에 12연패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감독의 지분이 제일 크진 않지만 감독의 지분이 없진 않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상황에서 뭐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전 실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그 뒤에 뭐 다 내 책임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좀 실망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 경력이 있는 감독인데 연패에서 완전히 좀 감독부터 무너져 내린 모습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실망스러웠고, 깜짝 강민호 복귀? 그거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가능성이 없다기보다는 낭만은 찾겠으나 사실 팀 전체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또 강민호 선수가 오고 하면 방향이 진짜 1호초도 아니거든요. 뭐 이게 윈나우인지 육성인지 모르겠다. 물론 강민호 선수를 싸게 잡으면은 본인이 유니폼 팔아가지고 돈 반 정도는 메꿀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만에 하나 오면 좋아는 할 거고요. 뭐 안 오면은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는 만약에 오면은 그냥 감성적으로 좋아할 거고 안 오면 이성적으로 좋아할 것이다. 어차피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냥 팀에서 그래 되면은 이러나 저러나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냥 감성 모드냐 이성 모드냐 그렇게 나뉘어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아직도 155분이나 계셔가지고 인원이 안 빠지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얘기가 할 게 좀 거의 동의나고 있어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채팅이나 투네이션으로 쏴주시면 제가 조금 이제 얘기 같이 나누고 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뉴스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냥 이러쿵 저러쿵만 반복을 했는데, 새로운 이야기거리 있으시면 꺼내주시면 조금 나누고, 아니면 이제 자정이 딱 됐거든요. 마무리를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네. 노진혁은 내년에 나올 듯. 후반기에 대타로서는 어느 정도 보여주긴 해가지고 전력 외는 아닐 겁니다. 전력 외는 아닐 거고. 부인화방님 롯데 구단에서 일해봤으면 좋겠다. 아 근데 아닙니다. 저도 그냥 뭐 이게 야구 팬인데 구단에서 일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냥 뭐 시구 같은 건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냥 개인적인 꿈은 구단에서 일할 사람 능력은 못 되고 그냥 방송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시구는 한번 해보고 싶네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진짜 일이 되면 그건 너무나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감독이 민호 대 강남 누구를 선발? 당연히 강민호 선수 아닐까요 지금은. 소버스님 비시즌 열일 칭찬 감사드립니다. 라방은 뭐 지금은 거의 데일리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맨날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3번 4번은 12월에는 할 것 같아요. 12월이 제가 본업이 바쁜 달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본업이 연초가 좀 비수기라 가지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방송에 좀 더 많이 애를 써보지 않을까. 네, 박금희님, 불나방님 시구 응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시구는 다들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면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저는 또 뭐 동네 사람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내년도 목표는 뭐 열심히 시구 기회가 한번 오는 걸로. 허문의 전 감독 야구계 복귀가 어렵다. 근데 허문의 감독이 뭐 잘못한 건 없지 않나요? 야구계를 떠날 때. 그러니까 못 돌아올 이유는 한 개도 없지 않나? 악플 고소 사건이 있었는데 저것 때문에 현장에 못 오는 거는 또 좀 다른 얘기 같아가지고,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약간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겠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모르겠어요. 근데 필요하면은 뭐 현장에서 못 일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어디 보자. 쇼포츠님, 3루 박찬영, 수비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1루 전준우, 1루수 전준우 이미 실패한 결론이 나왔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인화방님, 팬들과의 만남 또는 컨텐츠 한번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요거를 제가 좀 구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구독자분들 녹음실에 오셔서 야구 녹화 같이 하는 거 뭐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약간 같이 나눌 만한 이야기거리를 제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하는 거 같이 아무 주제 없이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어떤 얘기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여간 생각은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하고, 저도 사실 안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자꾸 해보는 건 좋은 거니까 좀 정리가 되면 아마 제가 공지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큰 틀에서는 아마 1월 2월 중에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구독자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좀 녹화 녹음을 같이 하는 시간 한 번쯤 가져보지 않을까 싶고, 체이싱 2026 롯데 자이언츠.